자,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디펜스 뉴스 팬 여러분, 인도 태평양 전략연구원 팬 여러분, 그리고 공작관 TV 그레이트 게임 팬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성상훈의 국내 정세 분석, 김문수, 윤석열, 박근혜 드림팀이 나라를 살린다. 이제 김문수 대통령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드는 그 길밖에는 지금 없을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몽령으로 많은 청년들이 깨어났고요. 그러니까 이런 세력들을 규합해가지고 김문수 후보를 지지를 하고, 그리고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우리 김문수 후보님이 박근혜 대통령을 내가 대통령 되면은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평화 특사로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푸틴 대통령한테 보내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좀 공약을 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 회복을 뭐 시켜주겠다 하면은, 그러면 집 나간 보수들이 결집을 하겠죠. 그러면 2030부터 중장년층까지 결집을 하면은 이저 부정선거가 있었다 하더라도 압도적으로 이길 수가 있을 겁니다. 뭐 트럼프 대통령도 이번에도 부정선거가 있었지만 압도적으로 이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부정선거를 또 하겠지만은 압도적으로 이기면 된다. 그 자꾸 부정선거 때문에 뭐 해봐도 소용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게 어차피 죽을 건데 밥은 왜 먹습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자꾸 패배 의식에 쩔어 있는 그런 말씀을 하지 마시고, 그 좌파들이 원하는 거예요. 그 좌파 겁, 충격, 공포 이런 걸 심어가지고 자포자기하도록 만드는 게 좌파들의 수법이니까 거기에 놀아나지 마시고 김문수를 대통령으로 만들면 될 겁니다. 그 많은 분들이 이런 저한테 질문하세요. 윤석열 대통령을 미국이 군사 작전을 해서라도 구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래서 뭐 제가 물어봤어요. 미국 쪽에 뭐 쭉 보시는 분들 미국 쪽의 관점은 어떠냐 하고 쭉 물어보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을 계속 이제 봐준다 이거지.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비상계엄령, 뭐 계몽령 그거 할 때도, 대국민 담화를 발표할 때도 문재인이가 북한에 USB 넘기고, 문재인이가 대북 송금하고, 문재인이가 마약 수사 못하게 틀어막고, 검찰 내에 마약 수사 조직 통폐합하고 뭐 축소하고 그랬는데, 그런 내용은 하나도 안 들어가고 쏙 다 빠졌고, 이재명이의 반국가 세력 그런 행위만 들어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 봤을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부정선거 수사를 이제 하기 시작하면은 결과적으로 문재인이를 잡아들여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를 한다 하더라도 문재인을 잡아들일 가능성이 없다고 그래 봤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에 대해 가지고 대답을 끊임없이 기다렸는데 단 한마디도 안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상하게 문재인 앞에만 서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작아지는데, 그러니까 그 미국에서 봤을 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한테 뭔가 약점이 잡혔다고 이제 그래 보는 거죠. 뭐 그게 돈이든 뭐든 간에 그건 뭐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뭐 돈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약점이 잡혀있기 때문에 뭐 복귀를 하더라도 문재인 일을 수사를 아유 뭐 밑에 애들이 했는데 밑에 애들이 안 하는가 봐 하고, 나는 모르겠다, 나는 술만 먹고 뭐 저기 나는 뭐 한동훈이가 다 했고 나는 술만 먹어서 잘 모르겠다, 뭐 그런 식의 화법, 밑에 애들한테 그냥 밀어버리고 나는 모르겠다 하고 그렇게 또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군사 작전을 하든 뭘 하든 간에 구출을 해서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없다고 그래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아마 좀 충격적인데, 이상하게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앞에만 가면은 작아지네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 하는 이야기는 김문수, 지금 보수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지금 1위인데 문재인의 사법 처리를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야 될 거라고 합니다. 문재인을 사법 처리하겠다. 문재인의 반국가 세력, 반국가 활동 뿐만 아니라 이재명 뭐까지, 문재인과 이재명까지 다 성수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고, 한국 내에 이제 친중 세력 척결하겠다. 이제 거의 중국을 어떻게 때려잡을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확실하게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야지 미국의 지원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그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 우리나라 정치하시는 분들이 그 애매하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애매하게 불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거를 그거를 뭐 중도라고 생각을 하고 전략적 뭐 모성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미중 전쟁, 미중 패권 전쟁을 하고 있고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저게 우리 편인지 적인지 저거 정확하게 판별이 돼야 되는데 이 피하 식별이 안 되면은 이 적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 이제 우리나라 이 정치인 그러니까 충청도 어르신들 보면은 이거 한국인이 들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 하겠다는 건지 말겠다는 건지 애매하게 표현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면 영어로 번역이 안 됩니다. 번역이 안 되니까 통역이 안 되죠. 안 되니까 미국에서 봤을 때는 적으로 간주하기 십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전에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도 이 말을 할 듯 말 듯 뭐 그래 하고 있는데 미국은 시간이 없대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빠르게 정확하게 지속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해줘야지 이게 우리 편이구나 하고 확실하게 도와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애매한 표현은 정치 생명을 단축시킨다고 그래 이야기를 하네요. 자, 그리고 미국의 지금 싱크탱크에서 윤석열 대통령 파면에 중국 공산당이 개입했다 뭐 이런 자료를 발표했고 그거를 미국의 시청률 1위의 폭스뉴스가 보도를 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한국의 대선에 확실하게 이제 미국이 개입하겠다 이제 그 이야기고 그 이야기니까 이제 뭐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은 확실하게 지키겠다. 하지만은 문재인이 하고 엮여 있고 중국하고 엮여 있는 세력들은 청소를 확실하게 하겠다. 이제 그 시그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FBI 마약 수사가 지금 민주당을 겨냥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동해에서 마약 2톤을 발견했습니다. 적발했죠. FBI가 자료를 줘가지고. 그런데 그 다음날 신안 소금을 수입 금지를 했어요. 그 뭐 마른 강제 노동 뭐 등등 하는데 뭐 그런 거보다는 마약이 소금에 섞여가지고 이렇게 들어오는 그런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민주당하고 마약 카르텔하고의 뭔가 그런 거를 FBI가 이게 잡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앞으로 이제 뭐 미국에서 뭐 이런 것들 뭐 한 개 한 개 두 개 세 개씩 툭툭툭 터뜨리면서 가랑비에 옷 젖듯이 민주당을 이제 붕괴시키는 뭐 그러한 것들을 터뜨리면서 이제 한국의 이 대선에 본격적으로 개입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재명 같은 경우는 5월 11일까지 후보 등록을 해야 되는데 지금 선거법 위반 대법원 지금 판결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월 11일까지 결과가 유무죄 결과가 안 나올 수가 있어요. 5월 11일 날 이 이재명이가 후보 등록을 했는데 5월 12일이나 13일 날 유죄 통보를 받으면 이재명이는 뭐 배지가 날아가는 거 플러스 대선 후보 날아가는 거 플러스 434억을 민주당이 토해내야 되니까 민주당은 돈은 돈대로 토해내고 대선 후보를 추가적으로 못 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안에서 지금 원식이하고 지금 또 뭐 이재명이하고 치고받고 싸우고 있는데 앞으로 내전이 격화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대선 프레임은요 친중 매국노 간첩 대 친미 자유애국자 이런 프레임으로 끌고 가면요 그럼 이번 대선에서 쉽게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친중 매국노 더불어민주당 이런 식으로 낙인을 찍어버리면은 젊은 사람들이 민주당 뭐 SNS 도와주고 뭐 선거운동 했다가 미국에 못 가거나 뭐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민주당에 가서 선거운동 도와주고 SNS 뭐 지원 사격하고 그런 거를 안 하겠죠. 뭐 대폭 줄어들겠죠. 뭐 그러려면은 민주당이 힘들어질 거고 그리고 전라도 안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을 친중 매국노 정당이라고 낙인을 찍으면은 아무리 그래도 전라도 사람들이 경상도 전라도 요런 프레임으로 가져가니까는 이제 전라도를 찍는다 하더라도 뭐 더불어민주당을 찍는다 하더라도 친중 매국노 민주당 이렇게 해버리면 자기는 친중 매국노가 아니거든.
그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전라도 분들. 그러니까 친중 매국노 간첩 민주당 대 뭐 친미 자유애국 진영 뭐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짜면은 민주당 전라도에서도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고 여기 김문수를 지지하는 뭐 그러한 세력들이 그러한 분들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뭐 오늘은 이런 이야기들을 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 신청, 알람 등록 해주시고요. 자, 방위산업 50년 역사책입니다. 한국 방위산업학회에서 나왔고요. 412페이지 칼라 사진 글로 되어 있습니다. 어, 그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뭐 중화공업에 투자를 해서 이제 그 무기를 만들던 뭐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들어 있습니다. 핵무장 개발도 있고 미사일 개발 비하인드 스토리, 핵무기 개발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배송료 포함해서 5만 원이고요. 입금하시고 주소 및 성함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010-2130-9642번이고요. 해외 배송은 10만 원이고요. 백악관에 국문 30권, 영문 30권 발송 저희가 했습니다. 발송 요금만 한 120만 원 나왔는데 한국의 역사를 저희가 지금 미국에 지금 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후원으로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이 지금 거의 다 붕괴되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건국 과정과 이승만 대통령 이야기를 저희가 대북 단파 라디오로 방송 중에 있습니다. 미국의 선교사들 이야기 그리고 공산주의가 왜 무서운지 이런 내용들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뭐 한 달에 한 200만 원 정도 이게 깨집니다.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반중 매체인 글로벌 디펜스 뉴스는요. 지난 7년 동안 광고비가 제로였습니다. 0원 빵원이었어요. 자발적 구독료를 좀 이렇게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반중 운동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뭐 특정 대통령, 특정 정치인 뭐 여기를 지키자 이게 아니고 대한민국을 지키는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반중 운동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옛날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친중 정책을 많이 비판을 하다 보니까 친박 세력들한테 죽으라고 또 공격을 당했어요. 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보수 안에도 친중 우파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발적 간첩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보수 안에서도 저희가 공격을 많이 받습니다. 반중 매체의 길로 가는데 뭐 흔들림 없도록 조금씩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문재인이 김정은에 넘긴 판문점 USB 상급 국가기밀이 들어있었고 근데 지금 문재인이 김정은에게 국가기밀이 담긴 USB를 넘긴 것과 동급의 이 간첩 행위가 있는데 주중 대사에 김대기 전 비서실장을 내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이 직접 이거는 임명한 거기 때문에 뭐 밑에 애들이 했다, 뭐 나는 술만 먹었고 뭐 딴 애들이 했다 이런 말이 안 통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대통령 비서실장이면 대한민국에서 모든 국가기밀을 다 쥐고 있는 사람이 자기 머리에 그런 게 들어있는 사람이 중국 대사로 보냈다는 거는 이거 시진핑 중국한테 줄 섰다는 거고요. 지금 김대기 전 비서실장이 중국 대사로 가가지고 중국과 경협 추진을 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문재인이가 USB에 국가 기밀을 담아가지고 북한에 넘겼는데 김대기 비서실장이 USB에다가 국가 기밀 담아가지고 중국 대사로 가면서 중국에 넘긴 건 아닌지 미국은 그걸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상계엄 포고문 대국민 담화 등 윤석열 대통령의 그런 발언에서 문재인의 반국가적 행위는 쏙 빠졌다고 합니다. 이거는 미국에서 저도 이렇게 뭐 몇 번 방송을 했지만 미국에서도 이거에 대해 가지고 심각하게 이제 우려를 하고 있고 미국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목적에 의심을 하고 있는 게 이재명이를 제거하려고 한 게 아니냐 문재인이하고 이 삼각관계니까 그거를 그렇게 지금 미국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윤석열 정권에서 추진한 게 100조 원치 해상 풍력 장비를 서해산 신안 앞바다에다 설치하는데 이게 중국산을 갖다 깐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중국산 이건 한국산이든 간에 주파수가 윙윙윙 거리는 소리가 나오는데 그게 주파수래요. 그러니까 중국산 아니라 한국산을 갖다 깐다 하더라도 서해상에서 미군이 군사작전을 못한다고 합니다. 그
주파수 교란돼 가지고 미사일이 엉뚱한 데 날아가든지 날아오는 미사일 요격이 안 되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데 이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요거를 자기가 본격적으로 추진을 했고 지난 2년 동안.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자금줄을 차단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100조면 거의 한 900억 달러가 중국으로 들어가는, 중국을 살려주는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이 작업을, 이 프로젝트를 중단을 시키려고 하면은 결과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고 다른 사람, 확실한 친미 대통령이 들어와 가지고 이 작업을 캔슬시키는, 취소시키는 수밖에는 없다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국하고 너무 엮여 있으니까 미국 이쪽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뭐 군사 작전을 하든 뭐라든 자기들이 살려주고 싶으면은 충분히 살릴 수가 있는데, 살려준다 한들 중국으로 뭐 돌아서가 복귀해 가지고 야 이런 거 취소 안 하고 그냥 그대로 내가 하는 게 아니고요 내 밑에 애들이 하는 거예요 이러고 그냥 넘어가 버리면은 미국은 2년 동안 시간만 잡아먹고 완전히 트럼프가 바보 찐따 병신이 되는 거죠. 예. 그런 거를 우려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지금 서해상에다가 중국 애들이 와가지고 이런 해상 풍력 장치를 이제 해저에다가 설치를 하면요, 중국이 서해안 해저 지형을 조사하고 다니겠죠. 그러면 중국 잠수함이 침투할 수 있는 침투로를 열어주는 셈이 되고, 한미 잠수함 작전이 방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무슨 해저에다가 센서, 케이블에다가 센서 같은 거 깔아놓으면 잠수함이 지나가면은 그 중국에 자동으로 통보되거나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바다에다 깔아놓으면은 어선으로 위장한 중국 해상민병대가 안개철에 전남 해안으로 상륙하면 한국 해경 해군은 해상 풍력 장비들 때문에 속수무책으로 당합니다. 이 그냥 요 사이사이로 들어오면은 대형 함정들은 못 들어오겠죠. 중국 어선들이 요 사이사이로 들어오면은, 그러면은 이제 그 전남 앞바다 섬 그리고 신안 뭐 등등 이런데 전라남도 쪽에 중국 군인들이 상륙을 해가지고 전라도 사람들 대량 학살할 수가 있고요. 한국군이 진압하러 가면 경상도 군인이 전라도 사람 죽이러 왔다 또 유언비어 퍼뜨리고 제2의 5.18이 벌어질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전라도에 전염병을 퍼뜨려가지고 전라도민을 대량 학살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미국은 한반도와 대한민국을 보호하기 위해 가지고 중국의 이 해상 풍력 발전 장비를 설치되는 거 이거를 막아야 되는데, 이거를 윤석열 대통령이 이거를 자기 2년 동안 해놓으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복귀를 시켜놓으면 이거 그대로 추진한다고 그래 보았답니다. 예. 그러니까 다음번에는 확실한 친미 대통령을 만들어 가지고 이 계획을 중단시키고, 트럼프는 이제 대한민국 국민은 철저하게 보호하겠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대한민국 국민을 이제 분리하는 작업을 한 거라고 합니다. 뭐 그런 분석이 흘러나오네요. 예. 그리고 시진핑과 중국민을 분리하듯이 뭐 그렇게 분리 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망해가는 중국에서 난민들이 수없이 들어올 겁니다. 수억 명이 한국으로 들어와 가지고 전염병 창궐하고 한국 경제가 폭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인 유입을 차단해야 되는데 또 중국인을 몰아내야지 한국에 일자리가 생깁니다. 지금 일자리를 아무리 만들어도 중국인들이 다 차지하고 있거든.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이 외교부 장관 서울대 출신이라고 해가지고 임명했는데, 이 한중일 이 편먹고 미국하고 맞짱 뜨자 뭐 이런 짓을 하고 있고, 뭐 중국하고 인적 교류하겠다, 경제 협력하겠다 뭐 이러고 있으니까 이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 한 명이 복귀한다 하더라도 수없이 많은 저런 친중 인사들이 친중 정책을 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정권을 갈아치우는 게 미국의 국익에 훨씬 더 큰 도움이 된다고 뭐 그렇게 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은 그 알래스카산 에너지를 구매를 하면은 한국의 무역 수지 흑자 규모가 팍 줄어들기 때문에 그러면은 관세가 25%에서 0%까지 떨어질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외교통상부 장관이 친중 인사고 중국하고 경제협력하겠다 이런 이야기하면은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납득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남북한이 통일되면은 저렴하고 안정적인 미국산 에너지를 공급하고 북한의 저임금 노동력과 한국의 기술력 및 자본이 만나가지고 중국을 대체하는
세 개의 공장으로 미국은 이 한반도 전체를 세 개의 공장으로 키움으로써 중국 붕괴시키는 작업을 하려고 하는데, 그리고 거기다가 동북 삼성까지 해체해가지고 통일한국에 붙임으로써 이 아시아의 거대한 방파제, 뭐 자기들 가스든 더 많이 팔아먹고요. 아시아의 거대한 방파제로 만들려고 하는데, 이 외교부 윤석열 정권에서 임명한 외교부 장관이 완전 친중 인사고, 뭐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중국 뭐 해상 풍력 장비 갖고 오고, 그 저거는 국방부 통해 가지고, 미군에서 국방부 통해 가지고 저런 거 하면 안 된다고 수없이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도 묵살을 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상당히 이게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앞으로 엄청나게 잘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하고는 별개로. 그러니까 지금 미국은 한국을 지금 키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지금 서울대에 지금 시진핑 기념관이 있는데요. 지금 미국에서 우려하는 거는 서울대 출신 법조 카르텔들이 끊임없이 범죄 행위를 하고 거짓말을 하고 지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뭐 헌재에서 말도 안 되는 그런 탄핵을 인용하는 것도 그 중에 8명 중에 7명이 서울법대 출신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미국은 서울대 출신 법조인들을 아예 신뢰를 안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동훈이 배신의 충격을 받은 것도 있다고 합니다. 한동훈이가 서울법대를 나오고 검찰총장까지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임명을 시켰죠. 그러니까 서울법대 출신들은, 저 새끼들은 저거 돌아서 가지고 배신하는 게 일이구나. 그렇게 이제 판단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서울대에 이 기념관, 시진핑 기념관이 있다는 것 자체가, 서울대 출신들 자체가 중국 이 간첩 아니냐, 끈앞풀 아니냐, 지금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한동훈이도 배신하고 서울대 출신들이 서울대 법조 카르텔 거짓말하고 뭐 검사 판사들 전부 다 이번에 서울대 출신들이 그래 놓으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저 똑같은 서울대 출신 아니냐, 저 돌아서 가지고 살려놔 가지고 복귀를 시켜 놓으면은 돌아서 가지고 또 거짓말하고 딴짓하면 어떡하지? 그렇게 판단하고 분석을 한 걸로 뭐 그런 이야기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이 미국이 지키려고 했으면 지킬 수가 있었을 건데, 이 윤석열 대통령을 2년 동안 끌고 갔다가는 한국이 좀 더 친중으로 흘러가고 이제 무너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재인이가 김정은이가 비핵화하기로 했다고 이제 거짓말을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속이고 뒤에서는 딴짓하고 그렇게 기만했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 문재인을 봐주면서 지금 그러다 보니까는 자기들을 또 기만한다, 또 속는다, 그렇게 이게 느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그 조금이라도 정보 관련해서 이렇게 한국 상황을 들여다보시는 분들은, 이재명이가 한국을 먹는 거를, 그거를 막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이렇게 하긴 했지만은,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야 저거 속된 말로 살아나가지고 문재인이 하고 손잡고 친중으로 흘러갈 거 아니냐, 그런 우려를 상당히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위로 올라갔을 때는 더 많은 정보가 있으니까 더 정밀하게 고민을 했을 거라고 뭐 그래 분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는 중국과의 단교에 가까운 조치를 취해야 할 겁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중국 때려잡겠다, 친중 세력 때려잡겠다, 한국에 들어와 있는 조선족들 뭐 다 내보내겠다, 뭐 이 정도 이야기를 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지금 기본 관세 20%에다가 상호 관세 34% 하면 54%를 기본적으로 때려 맞습니다. 거기다가 베네수엘라 지금 석유를 수입하고 있는데, 베네수엘라 석유 수입을 하면 관세가 또 25%가 나갑니다. 그러니까 총 대중국 관세는요 최대 79%가 인상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제 중국에 있는 기업들은요 6개월 안에 다 줄부도 납니다. 6개월 걸리겠습니까? 한 2, 3개월 안에 줄부도 날 거니까 중국하고 단교를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이 이란을 친다고 하는데, 이란의 에너지의 90%가 중국으로 수출되고요. 이란 에너지 시설이 파괴되면 중국 내 에너지 가격이 폭등하고, 중국 내 수출 기업 수출 가격이 폭등하고, 수출이 안 되겠죠. 줄도다 나는 겁니다. 그리고 에너지 부족으로 대량 아사자 발생, 전염병 창궐,
지금 중국 가시면요 장기 매매 당하십니다. 절대로 중국 가지 마십시오. 외국인 범죄 폭등, 중국 내 한국 기업들 100% 망합니다. 중국에 수출하는 한국 기업들 물품 대금 못 받아서 줄줄이 망할 거고요. 그 한국 부동산 가격 폭락, 이제 중국 애들이 빠져나가죠. 그러면 뭐 그에 따라 자살자 폭증, 아비규환 뭐 이래 될 건데, 그러니까 중국하고 단교한다 가정하고 중국인들이 한국으로 들어오는 거 차단해야 됩니다. 지금 전염병이 너무 많이 퍼져가지고 전염병 유입이 될 수가 있으니까 차단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중국인들 지금 한 100만 명 들어와서 살고 있는데 걔들 내보내면 일자리가 생긴다고, 100만 개가. 그런 작업을 해야 될 겁니다. 지금 중국에서는 시진핑 최측근 류허 부총리 아들도 수사 대상이 됐고요. 이제 시진핑 권력 핵심부마저 지금 무너지고 있고, 중국 군부 대분열, 그 이후 시진핑 사상마저 지금 뽑아내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에서는 미국이 어떻게 공작을 하는지, 중국 이거는 와이타임즈라고요. 이 와이타임즈 들어가서 꼭 보십시오. 와이타임즈나 와이 타임즈. 예. 그러니까 지금 중국 시진핑 그 축출 작업은 하고 있고, 한국에서는 문재인이 축출 작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을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날아간 뭐 그런 형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중국의 인구가 감소를 했는데 난닝시 인구가 100만 명 넘게 줄었다는 뭐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야 대도시에서 사람들이 없어지는 게 그게 뭐 시골 간 거 아니냐고 하는데, 시골 농촌에도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장례를 해도 시골에도 사람이 없으면, 사람이 죽으면 묻어줄 사람도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요즘에는 뭐 전염병이 또 돌아가지고 잠깐 열 나고 기침 콜록콜록 하고 나면 젊은 사람들 30대 40대가 그렇게 많이 죽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자기 도시의 인구가 절반 이상 줄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저기 지방으로 간 거 아니냐, 시골로 간 거 아니냐 하는데, 시골에도 사람이 없다는 거죠. 시골에도 사람이 많이 없어지는데, 그럼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갔겠습니까? 죽었다는 거, 엄청나게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염병이 걸려가지고 지금 아마도 중국 공산당 정부는 이 답이 없기 때문에 자기들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중국 국민들 인구가 3억 명 미만으로 줄어야지 자기들이 미국하고 뭐 무역 안 해도 먹고 사니까, 아마 뭐 전염병을 풀어가지고 살처분하는 것 같은데요. 그냥 아무 전조 현상 없이 갑자기 쓰러져 죽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음 정권에서는 한국에 들어오는 중국인들 무조건 다 차단해야 되고요. 중국인들 내보내야 되고, 중국하고 단교 수준으로 그렇게 가야 될 겁니다. 그 미국의 보수 싱크탱크가 윤석열 파면에 중국 개입이 있었다, 뭐 중국 공산당이 한국 정치에 깊숙이 침투가 있다, 뭐 성접대 뇌물 뭐 등등 우리가 수없이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한국의 언론, 정치인들, 뭐 학계, 그리고 종교계 전부 다 오염된 거죠. 미국 최대 폭스 뉴스가 보도를 했는데요. 이게 친 트럼프 매체입니다. 이거는 한국 차기 대선에 미국이 이제 본격적으로 개입하겠다는 신호탄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FBI와 공조한 강능 마약 2톤, 적발, 정치권은 불똥. 이 FBI라는 단어가요, 미국이 과거에는 한국에다가 정보를 줘도 이 FBI란 단어를 이렇게 공개를 안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FBI가 이 기술 자료를 줬다, 정보 자료를 줬다, 첩보 자료를 줬다, 이거를 계속 모든 언론에 지금 다 퍼뜨리고 있는데, 이거는 사실상 정치적인 목적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국에서 FBI가 지금 이 군사 작전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왜 미국이 한국에서 군사 작전 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을 이게 다시 복귀시키는 그런 군사 작전을 안 하냐 하고 실망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미국이 FBI를 통해서 한국에서 군사 작전을 지금 하고 있고, 실제로 하고 있고, 그 결과로 지금 한국의 경찰, 해경 뭐 등등 이렇게 수사 당국하고 해가지고 이제 수사 당국 90명이 뭐 선박에 올라가 가지고 이제 마약을 잡아들이고 했는데 2톤 분량이라고 합니다. 전 국민이 다 투약해도 남을 정도의 분량인데, 대한민국을 보호하기 위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군사 작전을 하고 있지만은, 윤석열 대통령은 이 문재인이를 자꾸 보호해주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 뭐 그런 거를 이제 뭐 쓰리 쿠션으로 이제 흘려 보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FBI라는 것을 밝혔다는 것은 FBI가 이 마약을 추적하는데 이 마약 수사에 지금 방해하고 있는 게 문재인이 세력 그리고 이 민주당하고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요 세력인데 이 황운하가 이랬죠. 현재의 우리 마약류 실태가 대통령이 나서서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할 만큼 심각하냐? 정책 판단의 영역이지만 5년 사이에 불과 5배 늘어난 수준에 불과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이태원 사고도 마약 수사 때문에 일어난 거다. 뭐 이런 이야기를 민주당 의원들 했고요. 민주당 박범계가 검찰의 마약 수사 민주당에 신고해달라. 뭐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이 검찰의 마약 수사권이 문정부 출범 후부터 지속적으로 약화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그 마약 수사 이 민주당에서 마약 수사를 방해했다 예산을 다 삭감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려면은 문재인의 반국가 행위 문재인 때부터 마약 수사가 이렇게 약해졌다 이런 이야기를 비상계엄 당시 혹은 뭐 대국민 담화문에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 문재인에 대한 범죄는 쏙 뺐던 겁니다. 그 모를 수가 없는 게 자기가 검찰총장하고 있을 때 일이었는데 모를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정권 당시 버닝썬 사건은요 북한과 중국 마약이 전라도 조폭에 의해 가지고 전국으로 뿌려지고 강남의 유흥업소에 뿌려지고 그거를 전라도 경찰대 출신 경찰이 뒤를 봐주고 그 뒤에 청와대 윤 총경이 뒤를 봐준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대국민 담화문에서 싹 다 빠져 있으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그 비상계엄에 대한 그런 이 의도를 좀 이렇게 심각하게 이제 의심을 하는 거죠. 그 왜 문재인을 봐주는 거야? 이제 그래 되고 마약 수사, 뭐 부정선거 수사, 그 문재인이가 몸통인데 문재인을 잡아내야 되는데 문재인을 봐주는 사람이 있으면은 이제 걸리적거린다 이겁니다. 예. 좀 안타깝습니다. 자 그리고 4월 3일 FBI가 한국에 유입된 2톤 분량의 마약 사건을 근거했다는 이야기가 있죠. 그리고 이제 4월 7일 날 미국이 전남 신안군 소금 수입을 중단했다. 이런 기사가 나는데 강제노동 때문에 그랬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뭐 이런 이야기 나온 게 그 언제적 일인데 미국이 FBI가 한국에 유입된 2톤 분량의 마약 사건을 검거했다. 요 기사가 쫙 뿌려지고 나가지고 뭐 며칠 있다가 전남 신안군 소금 수입을 중단시키겠습니까? 그것도 강제노동 뭐 그런 거 빌미로 이게 뭐냐면 전라도는 민주당 텃밭입니다. 그리고 신안군 뭐 하이도가 김대중 대통령 그 고향 아닙니까? 그러니까 속된 말로 전라도 민주당 요쪽을 갖다가 이 똥물을 튀긴 겁니다. 야 민주당이 강제노동 너 봐주는 거 아니야?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민주당 텃밭에서 이런 게 있었다고 경찰은 뭐 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이 마약 수사도 봐주겠네? 민주당이 막 강제노동 수수방관했고 그럼 민주당이 마약 수사도 봐주고 마약도 못 잡게 하고 그러니까 민주당하고 마약하고 강제노동하고 이 뭔가 연관이 있는 거 아니야? 그런 뉘앙스를 슬슬슬 풍기는 겁니다. 이 보시면은 소금으로 위장한 마약 밀수 사건이 어마어마하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안에서 이렇게 소금이 나오는데 뭐 이런 소금에다가 섞어가지고 그 소금 밑에다가 마약 봉다리 넣어가지고 이렇게 미국으로 수출하면은 미국에서 못 잡는 거지. 뭐 마약견이 잡을 수 있겠습니까 이거? 그러니까 지금 이 마약 수사 뭐 민주당이라고 말은 안 했지만은 저런 식으로 툭툭 한 개씩 던지는 것이 쭉 보면은 이 수사 FBI 마약 수사망이 문재인 정권하고 예, 민주당 뭐 이쪽을 겨냥하고 있다 뭐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문재인하고 엮여 있으면 다 죽습니다. 문재인하고 엮여 있으면 다 죽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국회의원 125명이 김문수 대선 출마 의지 밝혀라 하고 이 김문수 쪽에 줄을 섰습니다.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가 미국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요. 문재인과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의 반국가 행위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아니고 이재명 플러스 문재인의 반국가 행위에 대해서 엄벌 의지를 밝혀야 되고요. 한미 부정선거 공조수사하겠다 이거 확실히 밝혀야 되고 대북송금 문재인의 대북송금 이재명의 대북송금
문재인의 USB, 중국산 마약 이런 거 철저하게 수사하겠다. 요거를 천명을 해야 됩니다. 우물쭈물하면 안 되고 이 그 충청도 스타일의 그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이게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애매모호하게 이야기하시면은 한국 사람도 이 충청도 분들의 이야기를 하면 의중을 잘 이해를 못하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데 이 영어로 번역을 하면 번역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저거 한다는 거야, 만다는 거야. 그러니까 확실하게 한미 부정선거 이 수사공조 확실하겠다. 대북송금, 문재인 대북송금, 이재명 대북송금 확실히 때려잡겠다. 문재인 USB 확실히 처벌하겠다. 중국산 마약, 친중 세력 확실히 때려잡겠다. 이런 이야기를 확실하게 가는 곳곳마다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미국이 오해하지 않도록. 예. 그리고 한국 내 친중 세력 척결 의지를 보여야 되고요. 단적인 예로 서울대 시진핑 기념관 철거하겠다. 중국인 우대 정책 전부 폐지하겠다. 중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을 까다롭게 하겠다. 뭐 등등. 하여튼 반중 정책에 대해 가지고 확실하게 가는 곳곳마다 그런 반중 정책을 발표를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알래스카산 가스 대량 구입하겠다. 한국 국방비를 2배로 늘리겠다. 그래가 중국 때려잡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고요. 지금 2023년에 이제 윤석열 정권 때에 국방비가 57조였는데 시민단체 지원금이 102조 3천억 원이 나갔습니다. 성인지 예산이 24조가 나갔고, 그럼 126조 3천억 원이 그 색깔도 불분명하고 효용성도 불분명한 그런 시민단체, 그 중에는 저 민노총도 있었습니다. 비정부 기구 안에는 민노총도 있었는데, 그런데 126조 3천억이 허공에 뿌려졌습니다. 그리고 돈 없다고 저 한국은행에서 또 돈 빌리고 그런 행위를 했고요. 그리고 시민단체한테 또 126조 저렇게 돈을 좌파 생태계에다 돈을 퍼주면서 야 돈 없다고 그 뭐야 저기 국가 R&D 예산, 정부 R&D 예산, 이 첨단 기술 연구 예산을 30%를 삭감했습니다. 좌파 단체한테는 102조 3천억, 거기다가 무슨 뭐 성인지 예산 24조 해가지고 거의 126조 3천억을 퍼주면서 국가 R&D 예산을 30%를 삭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다 복귀시키고 의료 정책 그 실패한 거 저기 전부 다 원점 복귀시키고 그런 거를 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은 선거에 충분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법 리스크 덜어낸 이재명. 근데 지금 이재명 같은 경우는요, 5월 10일에서 11일까지 대선 후보 등록을 해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런데 5월 11일까지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대법원 판결이 나오겠습니까? 그 이재명이가 등록을 했는데 5월 뭐 12일이나 13일 날 이재명 유죄 딱 떨어지면요, 대선 후보가 없어집니다. 민주당은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이재명이를 제거하려고 할 거고, 이재명이는 자기는 악으로 깡으로 하려고 할 거고, 뭐 그렇게 싸움이 벌어질 겁니다. 내전이 들어가는 겁니다. 우원식이가 개헌 제안에 국힘은 동참하겠다, 내각제 개헌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이재명은 침묵하고, 이재명 보고 우원식이가 개헌 제안에 저기 대답하라, 뭐 이런 이야기 하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이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고 지금 뭐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고 있고 지금 내각제 개헌 세력들이 또 뭐 지금 판을 치고 있는데, 아무튼간에 지금 뭐 그런 상황이고요. 북경 상해에 사람이 없다, 뭐 화장터는 인파로 가득하다, 중국 인구가 4억 명 실종했다, 이런 이야기 계속 제가 보내드렸는데, 시골에도 사람이 없고 도시에도 사람이 없고요. 쇼핑센터에도 사람이 없고 고속터미널에도 사람이 없고, 병원에는 사람들 북적북적하고, 장례식장에는 북적북적하고, 에이즈는 또 뭐 줄줄이 지금 대학생들한테 퍼지고 있고, 은행들은 줄줄이 지금 망하고 있고, 중국 전역에서 대도시에서 집값 폭락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공항에도 사람이 없어요. 버스 터미널, 지하철역 사람이 없어. 그럼 사람 다 어디 갔냐고. 사람이 없으니까 중국 항공사도 줄 폐업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 은행들 줄줄이 지금 망하고 있고, 식당들 전부 줄줄이 망하고 있고, 공장들 줄줄이 망하고 있고, 난징도 망하고 있고, 쇼핑몰도 사람이 없어서 망하고 있고, 중국 아파트 뭐 1대1 뭐 1+1으로 준다 그러고 있고, 기업들 줄도산, 버스 터미널 줄 폐업,
그런데 실업자들은 저기 졸업생은 1222만 명이 나오니까 얘들은 다 실업자가 되고요. 상해 부동산도 폭망, 북경 집값 반토막, 35세가 되면은 공무원 공기업도 무조건 잘린다. 전기차, 중국 전기차는 가다가 폭발, 문이 안 열려가지고 뭐 그냥 타 죽었다 이런 이야기들, 상해 대학생들이 쓰레기통 음식 주워 먹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 쭉 나오죠. 그러니까 중국이 끝났기 때문에 중국하고 확실하게 이 선을 그어야 됩니다. 뭐 단교 수준으로 이 가야 될 겁니다. 단교 수준으로 하겠다고 해야지 김문수 후보가 미국의 지원을 얻을 수가 있을 겁니다. 사진으로 보는 6.25 한국전쟁 자유와 생명의 기록입니다. 요거 좀 책 사주시면 되고요. 신한은행 예금주 월드피스 프리덤 유나이티드 요로 입금하시고 010-2130-9642번으로 6.25 사진첩 주문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한국 망하는 거 아니냐 하는데 한국이 망하는 게 아니고 지금 문재인하고 연결되어 있는 세력들을 지금 축출하고 있고 친중 세력을 축출하고 있는 그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확실하게 문재인이 제거하겠다 약속을 했으면 되는데 그런 약속을 전혀 답을 기다려도 답이 없었다고 하니까 좀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부정선거 때문에 선거 해봐도 뭐 소용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아니 그러면은 밥을 왜 먹습니까? 어차피 죽을 건데.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부정선거가 있었지만 압도적으로 당선됐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중국 지금 반중 정서가 80%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그 대선은요, 그 친중 매국노 간첩 더불어민주당 대 친미 자유애국 진영 뭐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짜면은 그러면 이길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무너지는 게 아니고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길로 접어들었으니까요. 우리 국민들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